진실로 아이의 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특히나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글.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시청자 분께서 글쓰기 지도하고 첨삭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에 중요하냐? 생각하는 훈련하는 데 중요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내신할 때 서술형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중요하고요.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객관식 맞추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첨삭 같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포인트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문법이 있을 수 있고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글의 구성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어떤 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학습을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글쓰기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적으로 보는데 처음에 영어로 쓰는 애들이 좀 서툴다 하면은 저는 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법을 좀 중심으로 많이 봐줘요. 예를 들어서 뭐 동사 안 쓰고 그냥 문장을 쓰려고 한다든가 시제 틀리는 거, 수일치 틀리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되면은 표현 같은 건데 단어의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사전 찾아봐서 이거 영어 쓰는 애들은 정말 뜬금없는 이게 왜 이런 의도로 썼지? 이거를 알기가 힘든 영어를 쓰는 경우도 실은 많아요. 한글로 해석한 거를 꼭 같이 쓰게 해갖고 한글을 보면은 이 영어가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있게끔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게 꿀팁이죠. 의도한 한글 뜻이랑 영어 표현이 전혀 다르다 하면은 표현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는 게 첨삭의 내용이 될 거예요. 기초 단계에서는 실은 이 두 가지만 해도 훌륭한 첨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첨삭이 일종의 학생이랑 소통하는 방법이고 교육을 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아이들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른 걸 가르치잖아요. 양도 아이들 상태를 봐서 학습 현황, 역량 같은 걸 봐갖고 조절을 해주잖아요. 저는 실은 첨삭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전반적인 글의 구성, 논리적인 흐름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그건 일단은 좀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심오한 문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묘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는 거는 첨삭에서 좀 배제할 때가 실은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되려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갖고 몇 개 포인트 정해서 그거 해주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문법이랑 표현 중심으로 다 이제 첨삭해준 다음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첨삭했는지 생각을 해봐. 이게 중요하다.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는 못 물어보는데 가끔 가다가 한 개씩 물어봐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고친 것 같아? 너 질문 안 했으니까 한번 대답해보렴? 했을 때 대답이 안 나오면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두세 개 이 정도씩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시 쓰기 같은 거 할 때 알고 다시 쓰는 거니까 효과가 그래도 좀 더 있다. 이 정도 경험이고 어떤 애들은 문법이랑 표현상에 어색함 같은 게 거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잘 쓰는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논리 같은 거 이게 지금 자꾸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비슷한 건 모아서 쓰도록 하자 이 정도로 하는 것도 첨삭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첨삭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죠. 완전 잘하는 친구들이고 어떤 글 한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건 나보다 잘 쓴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제시해줘요.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글 같은 거 혹은 이런 책 같은 걸 읽어보고 글 쓸 때 표현 같은 거는 계속 중복시키지 말고 다른 단어로 유의어로 좀 바꿔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제시 정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는 백시영 원장님이시잖아요. 글쓰기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첨삭 지도랑? 저는 이제 원론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려요. 원론적인 거 하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 거 같고 실책 없고 형책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똑같이 해요.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를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부분을 생각보다 잘 이해해요. 글쓰기 할 때 기본적으로 깔아둬야 될 생각은 존중이에요. 이것은 존중이다. 내가 학생들의 글을 읽고 반응하는 것이 나의
존중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글씨예요. 글씨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남들이 알고 싶지 않게끔 글씨를 쓰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예 못 알아보게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하고 고쳐야 돼요.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네 영어로 쓴 글을 난 정말로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써라. 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써오는 데 많아요. 규격화된 종이에 딱 써와라. 정해진 규칙대로 써오자. 너의 이름도 써야 되고 나의 이름도 쓰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라는 게 심각하고 중요하고 공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보겠다. 이것을 항상 메시지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이게 시작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돼야지 글 쓰는 과정이 잘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망가지고 평소에 하던 버릇, 자꾸 숨기려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공부에 방해되는 버릇이 나옵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계라고 봐요. 이게 안 되면 뭐 딴 거는 잘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존중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진짜 존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은 알아요. 제가 이제 글을 지도하다 보면은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아이가 살짝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 너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난 진짜 많은 시도를 한다. 이걸 알면 가끔 가다가 제가 지도하면서 아이가 기분 나쁜 것은 다 해결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진실로 아이의 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특히나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글.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더 어려워요. 어떤 글을 몇 줄 써도 그거를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일부라도 아이랑 소통을 통해서 이 글에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죠.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과정 자체는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시도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마무리 못하니까 뭐 숙제를 해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숙제를 안 해올 수는 있어도 최소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좋은 부담이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열심히 첨삭을 해야 된다. 디테일 같은 거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좋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첨삭했는지 생각해봐라. 아,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디테일이고 우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아주 기초적인 것은 아이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같은 거 첨삭할 때는 같은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은 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첨삭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아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첨삭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첨삭하고 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실력들을 다 갖추셨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최소한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첨삭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처음 첨삭하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법적인 부분 고치시고 글의 큰 맥락 아이들한테 도움 줄 수 있으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유학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거는 크게 차이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여쭤보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지도 하시면은 아이의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첨삭해서 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시면은 다 도움되고 아이의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거울이에요. 아이들이 나의 거울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글 쓰는 게 어렵고 또 글 쓰는 거 지도하기가 어렵고 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걸 서로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거 첨삭하려는데 이해가 어려워.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를 서로 이해하고 첨삭하는 과정이 선생님으로서 어렵고 이거 헷갈릴 때도 있다.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시면은 오히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겠구나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공론화시키고 다른 애들과 복사를 해서 나눠서 같이 읽어본다든가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공유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지고 있구나 같은 공간에서 열심히 영어 실력 향상하려고 서로 돕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